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8년형 마세라티 기블리입니다. 기블리는 마세라티의 글로벌 베스트셀러이고 국내에서도 가장 잘 팔리는 모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세라티의 글로벌 판매가 많이 올랐는데 이 기블리라는 엔트리 모델이 나오면서 전체 판매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블리는 뭐 완전히 새로운 모델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내려져 온 이름인데 그 세대와 세대 사이에 좀 공백이 있었죠. 2018년형 기블리는 트림을 두 가지로 나눈 게 특징입니다. 트림은 기본형과 그란 루소와 그란 스포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차는 그란 루소입니다. 그란 루소의 경우에는 이 앞쪽 부분에 크롬 장식을 추가해서 차별화한 게 특징입니다. 마세라티의 엔트리 모델이긴 한데 엔트리 모델치고는 상당히 크죠. 기블리의 전장은 5m에 육박한데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중대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SQ4에는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리어 타이어의 사이즈는 285에 35 ZR20입니다. 이 차에 적용된 피제로 타이어의 경우에는 트레드 웨어가 220입니다. 피제로 같은 UHB 타이어는 여러 회사가 내놓고 있긴 한데 마세라티 같은 이탈리아 브랜드에는 피제로가 유독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란 루소 트림의 경우에는 실내도 좀 다른데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제냐죠. 이 제냐의 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 트림과 시트 중간 부분에 쓰였습니다. 이게 그 마세라티 르반테 S 제가 시승했을 때 탔던 거와 거의 비슷한데, 이게 고급스러운 소재인 건 맞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가죽보다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내 소재는 르반테를 탔을 때와 거의 느낌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차 가격에 비해서 전반적인 소재, 특히 플라스틱이 좀 딱딱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차에 타면은 분위기 자체는 고급스러운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소재는 좀 딱딱하다, 또는 이 차 가격에 비해서는 좀 못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는 요즘 드물게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죠. 요즘 차들에 쓰이는 모니터가 점점 와이드 타입이 거의 주류를 이루잖아요. 근데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워요. 그래서 화질 자체는 좋은데 시각적으로는 좀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 맵 같은 경우에도 선명하긴 한데 이 폰트라든가 그래픽이 그렇게 썩 예쁘거나 그렇진 않죠. 이 모니터 내 메뉴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여기 마세라티 로고를 누르면 이렇게 많은 메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공조장치 및 열선 스티어링 휠 등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팅은 이런 메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뉴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렇게 폰트라든가 그런 게 예쁜 편은 아니죠, 이것도. 그리고 컨트롤에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리어 블라인드도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올리고 내릴 수가 있는데, 확실히 이런 거는 물리 버튼이 있는 게 좀 편하긴 하죠.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는데 확실히 공조장치가 밖에 나와 있는 게 역시 편하죠. 좀 더 조작에 직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모니터 밑에 있는 이 기블리가 적혀 있는 이 부분의 플라스틱이 유난히 좀 더 단단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여기가 좀 잡소리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공조장치 밑에 있는 이 수납 커버를 열면은 이 안엔 작은 수납 공간이랑 aux, USB, SD카드 슬롯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입구는 좁은데 안은 굉장히 깊어요. 처음에는 입구가 작아서 이거를 도대체 뭐 했으나 했는데 이 막상 핸드폰을 넣어보니까 이게 지금 노트5거든요 이게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기어 레버 주위에는 주행과 관련된 버튼들이 모여 있고요. 이 스포츠 버튼을 누르면은 요 공회전에서도 배기음이 좀 달라지죠. 둥둥둥둥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2단계로 된 다이얼은 밑에 거는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작은 다이얼은 오디오 볼륨 버튼입니다. 기어레버 옆에는 컵홀더가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컵홀더 위치 자체는 좋은데 이 컵홀더 바닥에 적용된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급과는 좀 상당히 동떨어진 좀 재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또 작은 수납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죠.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는 그란 스포츠 트림이고요. 좀 전에 보셨던 그란 루소와는 조금씩 트림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센터페시아 이 주변에 피아노 블랙이 좀 더 들어갔고요. 이 시트의 재질도 좀 달라요. 참고로 그란 루소에 적용된 제냐보다는 이 그란 스포츠에 적용된 이 빨간색 가죽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센터 콘솔 박스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편이고요. 이 안에 컵홀더가 또 두 개 마련이 되는 것도 좀 독특하죠. 계기판 역시 마세라티 특유의 디자인이고요. 가운데 있는 액정을 통해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트는 쿠션이 상당히 탄탄한 편이고요. 꼭 앉았을 때의 느낌은 꼭 스포츠카를 탄 듯한, 그러니까 스포츠카에 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좀 탄탄한 쿠션의 시트입니다. 그리고 가죽의 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시트의 크기는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한 정도입니다. 운전석은 당연히 4개 다 모두 원터치이고요. 도어 포켓의 크기는 좀 작은 편이죠. 예, 기블리는 앞좌석 위주의 차이고, 그리고 차체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2열의 거주 공간이 넓은 편이 아니에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차의 전장이나 휠베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실내 공간, 2열 공간은 상당히 좁은 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1열 좌석은 제가 운전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 이만큼 남거든요. 그러니까 주먹 2개가 안 들어가죠. 그리고 2열의 경우에는 이 블록 솟아오르는 센터 터널 때문에 사실상 2인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뒤에는 열선 시트와 뒷유리 블라인드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예, 지금 타고 있는 차는 기블리 SQ4이고요. 그러니까 기블리 라인업에서 가장 힘이 센 엔진이죠. V6 3리터 트윈 터보 엔진에 43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를 하고요. 기존에 비해서 20마력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블리 정도 사이즈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즈에도 430마력이니까 충분 이상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회전 때의 방음은 생각보단 조용해요. 보통 마세라티가 이제 고급 세단이긴 하지만 워낙 스포츠성이 강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세단 가솔린에도 좀 어느 정도 소리가 좀 있거든요. 실제로 소리가 마세라티 브랜드 또는 차들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공회전 때의 엔진 소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조용합니다. 이렇게 정차하고 있으면 이게 고성능 세단인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배기음은 좀 약하게 좀 들리는 편이긴 해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기블리는 가장 아래급 모델인 디젤도 운전을 해보면은 꽤 스포츠성이 강조된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430마력의 SQ4는 더 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뭐 10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상당히 편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고급 세단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이렇게 못 느낄 정도로 의외로 정수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10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그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 그러니까 타이어 노면 소음이라고 하죠. 이 꽤 차단이 잘 돼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차가 피렐리 P0라고 비교적 타이어 소음이 많은 제품이 끼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은근히 하체의 방음은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좀 여기 몇 군데서 좀 잡소리는 있어요. 예를 들면 저쪽 동반자석 B필러에서 잡소리가 간헐적으로 생기고, 이쪽에 저 앞쪽에 대시보드에서도 좀 소리가 생기는 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잠시 달려보니까 역시 출력만큼이나 이렇게 화끈하게 가속을 하네요. 초반에는 그 터보 지체 현상이 약간 있는 것 같지만 대략 한 2000rpm 좀 못해서 한 1750rpm 정도에서 부스트가 확 터지는데, 그때 이후로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변속되는 시점 한 6200rpm까지는 아주 거침없이 순간적으로 속도가 잘 올라갑니다.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가속을 하고 있는데 대략 한 6500rpm 정도 자동으로 변속이 되거든요. 이때까지 토크가 이제 감소되는 느낌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변속이 될 때마다 배기음이 보통 펑 하고 터진다고 하잖아요. 그 소리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저는 이거보다는 좀 소리가 더 펑 하고 클 줄 알았는데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리는 것보다 안에서 듣는 게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방음이 생각보다 좀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체 같은 경우에는 시트의 쿠션처럼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하의 움직임이 적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적은 움직임 자체는 좀 부드러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단단함 속에 좀 부드러움도 감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스펜션을 스포츠로 바꾸면은 좀 더 하체에서 전해지는 진동이 좀 더 직접적으로 전해지긴 하죠. 근데 이 역시도 그렇게 승차감이 떨어진다고 느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블리 이 가솔린은 처음 타보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성능은 뭐 당연히 괜찮지만 예상보다 이 승차감이 좋아서 약간은 놀라고 있습니다. 회전수가 높지 않은 상황 대략 한 2500rpm 이 정도에서 가속을 해도 이렇게 배기음이 붕 하고 낮게 깔리는 게 이 소리는 참 듣기 좋네요. 예, 일상적인 도로 다닐 때는 승차감이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이 과속 방지턱 넘을 때는 좀 충격이 전해져 오긴 하네요. 물론 이 기블리 SQ4라는 차의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딱히 흠은 아닙니다. 기블리 SQ4의 주행 성능에서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저는 변속기 같아요. 이 변속기가 뭐라 그럴까 좀 짝짝 붙는다고 하죠, 보통 표현이.
그 엔진과 매칭되는, 물론 변속기만 꼭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엔진과 매칭하는 또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이 전체적인 주행 성능에서 보면은 이 변속기가 가장 돋보이지 않나 싶어요. 일단 변속 자체가 빠르고요. 특히 다운시프트 할 때 회전수 보상할 때의 그런 그 스포티한 느낌, 그것도 정말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자동 변속기가 이 정도라면 듀얼 클러치가 크게 안 부러워요. 예, 회전 성능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제가 어떻게 뭐 확인을 해볼 방법이 없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시승에 나온 거라서 그냥 대략 뭐 예상만 할 뿐인데, 2년 전에 탔던 기블리 디젤을 생각을 해보면은 세대와 세대 사이에 간격이 있지만 그 지금의 기블리 디젤도 뭔가 예전에 탔던 기블리와 그런 특성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92년식 기블리 2.0 V6 트윈터보를 타본 적이 있어요. 그때 느낌은 좀 망아지 같다는 그런 기분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너 돌 때 뭔가 좀 우당탕탕하게 돌고, 그리고 코너에서 가속 페달을 조금만 많이 밟아도 옆으로 약간 좀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그러니까 의도적인 그런 세팅이었는데 라고 느꼈는데, 그 현재 재작년에 탔던 기블리 디젤도 좀 그런 특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SQ4도 대략 그렇지 않을까. 이건 뭐 순전히 예상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블리 SQ4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확실히 마세라티는 그 타겟으로 하는 고객층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 독일 3사 같은 경우에 지금 매스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면서 그러니까 편의장비 또는 편의성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실내 공간이라든가 수납 공간, 그런 게 대표적인 예인데, 이 마세라티 기블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타겟층이 좁아요. 대표적인 게 2열 공간인데, 이 차의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2열 공간이 상당히 좁죠. 그러니까 이 차를 딱 겉에서만 보고 이 차를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까 실내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는 르반떼와 마찬가지로 실내가 가장 큰 단점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전체적인 그 플라스틱 소재가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주행을 해보면은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제됐다는 느낌은 좀 적어요. 예를 들면은 한 110 정도만 넘어도 이 썬루프 위쪽에서 좀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리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비슷한 사이즈의 독일 3사에 비해서는 좀 정제된 면이 좀 적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장점은 역시 파워트레인의 성능 같아요. 파워트레인의 성능이 빼어납니다. 그리고 이 차는 430마력, 거의 최고 속도가 300km에 육박하는 그런 고성능을 갖고 있지만, 데일리카로 사용하기엔 또 충분할 정도의 또 승차감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은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마세라티 브랜드만이 주는 또 감성과 희소성도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작년에 기블리 디젤을 타보고 기블리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재작년에 탔던 기블리 디젤은 좀 진동이나 소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단점이었는데, 이번에 탄 SQ4는 확실히 가솔린이어서 기블리 디젤보다는 훨씬 좋네요. 뭐 가솔린이니까 당연할 수도 있지만 확실히 마세라티는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더 좋지 않나. 실제로 기블리 판매에서 디젤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뭐 한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젤이 갖고 있는 연비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기블리 역시도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더 적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로써 2018년형 마세라티 기블리 시승을 마치겠습니다.